AI라는 단어가 전 세계의 투자 시장과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흐름이 혹시 버블은 아닐까?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버블을 겪어왔습니다. 인터넷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AI 역시 일시적 과열이 아닐까 의심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AI 혁명의 중심에서 방향을 이끌고 있는 젠슨 헝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는 AI는 버블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산업 전환의 시작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투자 열풍이 과열되어 있다는 주장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열풍이 결국 실질적 산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I는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라 전력, 반도체, 컴퓨팅, 데이터, 인재 등 모든 산업 요소를 재편하는 근본적 전환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인터넷이 갖는 잠재력은 컸지만 실제 기술적 기반은 미비했습니다. 반면 지금의 AI는 이미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제품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는 AI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장된 환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필연적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 AI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뒤처졌던 것처럼 AI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 역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엔비디아의 현재 위치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AI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GPU를 공급하는 존재로서 그는 시장 과열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AI는 거품이 아니라 큰 파도다. 이 파도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흐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AI가 단순히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인류 생산성 전체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더 깊게 펼쳐보겠습니다. AI 혁명이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하지만 그 변화가 실제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AI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의 관점과 세계 경제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헝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의 수장을 넘어 세계가 향하고 있는 기술적 패러다임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AI가 어떤 산업을 변화시키는지 묻는 질문에 어떤 산업이 변화하지 않을지 묻는 것이 더 빠르다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AI는 전 영역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인지노동 영역까지 AI가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계, 법률, 의료, 교육, 제조업, 엔지니어링, 디자인, 영상 제작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기존의 방식과 속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슨 헝의 설명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반대로 AI는 인간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는 단순 계산과 반복적인 문서 작업을 AI에게 맡기고 자신은 더 전략적인 재무 판단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조업의 엔지니어는 생산 데이터를 AI에게 분석하게 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더 개선된 설계와 공정을 기획하게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 의사는 AI의 진단 부조 시스템을 통해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고 환자와의 상담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미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같은 규모의 인력으로도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AI 인프라 도입 덕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만큼이나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혁신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AI 학습과 추론의 핵심 엔진입니다. GPT 같은 초거대 모델부터 자율주행 시스템, 금융 모델링, 바이오 컴퓨팅, 제조 로봇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AI 시스템이 GPU에 의존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랜 기간 GPU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현재는 전 세계 AI 인프라 중 상당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엔비디아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투자 규모는 매출 대비로는 소규모라는 점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미친 듯한 투자를 하면서도 경쟁력이 유지될지 불확실한데 엔비디아는 시장의 성장 속도와 기술 전환의 필요성에 힘입어 안정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를 설명하며 AI 컴퓨팅은 기존의 범용 컴퓨팅 패러다임을 가속화 컴퓨팅으로 전환시키는 흐름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GPU 중심의 구조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중 관계는 AI와 반도체 공급망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그 경쟁은 완벽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의 발전 경쟁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통해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고 하고 중국은 자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 중 절반은 중국 출신이다. 이 말은 미국의 AI 성장이 중국의 인재에게 기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없이 초거대 AI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두 국가는 적대적이면서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됩니다. 반도체 제조 공급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TSMC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제조 기술을 갖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GPU 역시 대부분 TSMC에서 제조됩니다. 미국은 아리조나 공장을 통해 자국 내 제조 역량을 확장하려 하고 있지만 그 공장이 대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세계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의 설명도 인상적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고 이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산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AI 모델은 엄청난 전력 소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AI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의 저렴한 에너지는 곧 AI 산업의 성장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제 AI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는 단순한 편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경제활동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AI가 반복적 업무를 대신하면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의 형태는 바뀌지만 전체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이 만들어집니다. 세계 GDP는 AI 도입으로 장기적으로 몇 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는 지식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식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하거나 전문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AI는 그 과정을 간소화하고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경제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젠슨 황의 개인적인 삶 이야기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경영진 중 일부는 실제로 그의 가족이며 이는 신뢰 기반의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전 세계 4,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미래 기술을 만들어가는데 큰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도 놓치지 않습니다. 애완견과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그에게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말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의 속도는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하지만 기술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이 말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격차를 만드는 도구가 될지는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가 만들어지는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밀려오고 있으며 이 파도는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역할, 경제 구조, 국가 전략을 모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파도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입니다. AI를 툴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확장할 것인지, 변화의 속도에 뒤처질 것인지, 미래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AI는 인간을 약화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술입니다. 이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변화가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AI 시대는 도망치는 시대가 아니라 선택하고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라고 해서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방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AI는 단순한 IT 도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경제 구조, 인간의 사고방식까지 모두 재편하는 새로운 문명적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다. 과거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효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인간의 노동력이 핵심 요소였습니다. 반면 AI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력 그 자체가 기술을 통해 확장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변화는 과거의 산업혁명보다 훨씬 강력하고 깊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의 속도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의 차이는 단순한 지식의 격차가 아니라 생산성의 격차, 더 나아가 사회적 기회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 있을 때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5건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건의 일조차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는 경험의 차이, 성과의 차이, 그리고 결국 보상의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쌓이면 쌓일수록 따라잡기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또한 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빠르게 벌어집니다. AI를 도입한 기업은 기존의 2배, 3배 이상의 효율로 생산과 운영을 이어갈 수 있지만 AI 도입이 늦은 기업은 기존 방식만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집니다. 젠슨 황이 말한 AI는 경쟁력의 기준이라는 말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AI 도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10년 전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이 시장을 장악했지만 앞으로의 10년은 AI를 기반으로 비약적인 효율성과 확장성을 가진 기업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인재 육성 등 모든 국가 전략을 하나로 묶는 핵심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 패권 경쟁은 곧 국가 경쟁력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AI 연구 인력과 반도체 설계 역량, 풍부한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력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중국은 인구와 시장 규모,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한국, 인도 역시 AI 기술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도 협력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술 생태계는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거나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설계, 대만의 제조, 네덜란드의 장비, 일본의 소재, 중국의 조립과 생산 생태계가 서로 엮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전 세계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AI는 특정 국가의 이익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시스템 혁신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AI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중요한 진단을 자동으로 제공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농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수학 최적화를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는 인류가 가진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AI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과 산업을 넘어 사회 구조까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시스템은 AI 시대에 맞게 완전히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은 AI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AI를 활용하는 능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시스템 사고 능력 같은 확장형 지능입니다. AI가 지식을 제공해주는 시대에는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다루는 방식과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됩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도 AI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관리, 재정관리, 일정 계획, 커뮤니케이션, 창작 활동까지 AI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젠슨 황은 이러한 시대를 인간과 기술이 공생하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기술을 지배하거나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확장시키는 파트너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AI가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영화 제작자나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AI가 그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가진 아이디어가 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창작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AI는 창의적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AI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기술을 멀리하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서 빠르게 뒤처지게 됩니다. 반면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AI 시대는 지식의 양이나 나이, 학력보다는 학습 속도와 적응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입니다. 결국 젠슨 황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확장시키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확장의 폭은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AI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며 회피가 아니라 학습입니다. 기술은 항상 인간의 손에 의해 진화해왔고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은 AI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격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AI는 인간을 약화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미래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